네, 2024년 11월 23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푸틴이 펼치고 있는 미치광이 전술, 영어로는 매드맨이 미친 사람이죠. 매드맨스 theory, 미친 사람의 이론, 이렇게 번역해야 되지만 미치광이 전술로 많이 번역합니다. 매드맨 theory, 매드맨스 strategy, 부르기 나름입니다. 왜 푸틴이 미치광이 전술을 쓰고 있느냐? 네, 이거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오레시니크라고 하는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기 때문입니다. 여기다 핵탄두만 붙이면 그대로 3차 대전, 또 미국이 응전을 할 테니까 미소가 붙으면 세계가 공멸하는 3차 대전, 인류가 종말될 수 있는 3차 대전, 네, 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길을 푸틴이 열었다. 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푸틴이 미쳤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미치광이인 척하는 그런 작전을 쓰는 겁니다. 이 미치광이 전술은요, 이제 미소 간에 처음으로 핵 협정을 맺은 게 솔트잖아요. 솔트를 닉슨 미국 대통령이 처음 체결합니다. 브레즈네프하고. 그러한 닉슨이 매드맨 티어리를 얘기했었어요. 미치광이 전술을 써야 된다. 즉 상대가 내가 어떻게 미친놈처럼 막 움직이면 미국이 어떻게 할지 몰라서 따라온다라고 했는데, 미치광이 전술이란 말은 미국에서 나온 말이죠. 별거는 아니에요. 과거부터 있던 전술인데 그런 용어 자체가 미국에서 나온 거다 이런 얘기인데, 미치광이 전술을 얘기 나온다는 거는 푸틴의 속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푸틴이 왜 미치지 않았느냐? 푸틴은 이 오레시니크를 쐈다고 하기 전에 미국에 이걸 쏘겠다고 통보를 하고 쏜 거예요. 그럼 미국이 알려주면 미국은 당연히 어디로 쏘는지도 이제 알려준 거지. 그래서 그 낙하 지역의 주민들을 대피하게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상당히 대피해서 인명피해는 거의 없었고, 오레시스크가 떨어져서 위력을 발휘했지만 큰 피해는 없었다. 그냥 공장지대는 파괴됐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미치지 않았는데 미친 척하는 미치광이 전술을 부리는 거죠. 푸틴은 왜 이러느냐? 그러면 이 푸틴은 이거는 미국을 상대로 정치 게임을 하는 거고,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겁을 주는 심리전을 하는 겁니다. 푸틴은 어떤 생각이 있어 이렇게 하느냐? 이거는 미소 간에 또 미러 간의 대화의 역사를 좀 봐야 됩니다. 우선 2차 대전을 봐야 돼요. 2차 대전 때 처칠이 미국에 가서 참전을 요청하죠. 루즈벨트가 오케이 참전할게 라고 하면서 미국과 영국이 만드는 연합국을 유나이티드 네이션스라고 하자고 합니다. 그걸 받아들이죠. 유나이티드 네이션스를 줄이면 유엔입니다. 지금 국제기구 유엔. 그래서 미영 연합국이 있다가 이게 이제 카이로 회담을 하면서 중국을 참여시키죠. 그리고 바로 카이로에서 테헤란 날아가서 스탈린을 만나서 스탈린을 참여시켜서 미영, 중, 소 4대국으로 연합국이 늘어납니다. 이때도 미국은 이 연합국을 유나이티드 네이션스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할 때 영국에 망명 와 있던 드골이 이끄는 프랑스 망명 정부를 끼워주죠. 그래서 5개의 나라가 연합국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하면서 많은 나라를 해방시키면서 해방시킨 나라들을 연합국에 가입시키죠. 그렇게 하면서 독일의 항복을 받고, 그 다음에 일본의 원폭을 떨어뜨려서 항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대된 연합국을 토대로 미국이 국제기구 연합국을 만드는데 그게 유엔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2차 대전 때까지는 미국과 소련이 연합국, 동맹국이었다는 걸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도 유엔에서 이 5개 나라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연합국이고 동맹국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5개 나라 중에서 균열이 생긴 게 미소 간에 생깁니다. 그때 미국이 원폭을 만들어서 2차 대전을 끝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소련이 원폭을 개발해가지고는 사사건건 미국에 대항합니다. 자기네가 만든 공산주의를 퍼뜨리고 미국은 막으려고 하면서 연합국 간의 대립이 일어나면서 그게 소위 말하는 냉전입니다. 이 냉전이 치열해진 거는 소련이 핵무기를 만들고, 그래서 미국과 같이 원폭국가가 됐죠. 그 다음에 ICBM은 우주 개발로 시작되는데 소련이 먼저
우주 발사체를 만들고 또 사람을 태워서 지구를 돌고 내려오는 유인 우주선을 만듭니다. 그게 스푸트니크 그런 우주선들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당황해서 미국도 열심히 해서 재미니 계획이니 뭐니 아폴로니 해서 미국도 이제 우주 개발하면서 그걸로 이제 ICBM을 만들면서 서로 ICBM, SLBM 경쟁이 막 들어가면서 핵무기를 무지무지하게 만들어요. 그때 제가 몇 발까지 만들었는지 뭐 숫자가 기억이 없는데 한 몇만 발을 만듭니다. 근데 이 핵무기를 많이 만들어 놓고 있으면 이게 잘못하면 터질 수도 있잖아요. 잘못 따르면. 그 다음에 이게 그냥 보관하는 게 아니라 항원 항습이 돼야 되고 또 누군가가 와서 파괴하면 안 되니까 많은 병력을 배치해야 되고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야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야 미국이 야 이거 좀 줄이자 라고 해서 이제 소련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죠. 너무 많으니까. 이제 계기는 61년도에 미소 간의 쿠바 미사일 위기를 겪고 서로 핵전쟁을 할 뻔했었어요. 그러니까 야 잘못하면 너도 죽고 나도 죽으니까 좀 줄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각자가 갖고 있는 거는 어느 선까지 리미트 제한을 하자. 너는 10,000발 나도 10,000발까지만 갖자 해서 전략무기가 스트래티직 암즈라 그랬어요. 그때는 전략무기 리미테이션 제한 토크 협정 처음에 회담이죠. 거기서 조약이 나옵니다. 그 72년도에 이걸 브레즈네프하고 닉슨이 사인하면서 그게 유명한 솔트입니다. 전략무기 제한협정. 네. 이렇게 하는데 이 협정을 맺으면서 뭘 또 하게 되는가 하면 그때쯤 이제 두 나라가 뭐가 있었는가 하면 비행기가 날라오면 비행기 잡는 미사일, 방공 미사일이 있잖아요. 대공 미사일. 그거가 그 당시에는 미국은 나이키 허클리스고 거기서 그 후에 발전돼서 나오는 게 이제 패트리어트가 되는 건데 소련은 S-300 전신일 겁니다. 근데 이 대공 미사일로 상대방이 쏘는 미사일도 맞겠다는 노력을 서로가 했어요. 근데 이제 전략 무기를 딱 제한을 하는 거는 서로 합의가 됐는데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안 만드는데 상대방에서 내가 쏘는 ICBM을 다 막는 미사일을 개발하면 나만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ICBM, SLBM 막는 미사일은 개발하지 말자라고 해서 그건 탄도미사일이니까 탄도미사일을 잡는 미사일을 엔티벌리스틱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BM 조약도 같이 맺어요. 솔트하고 ABM. 그게 72년도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면서 야, 두 나라는 서로 대화를 하자. 핵 문제는 특히 대화를 하자라고 해서 채널을 구축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나라가 어떤 꾀를 내는가 하면은 자, 이제 ICBM은 몇 발 이상 못 만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거를 덩치를 키우는 겁니다. 한 방 맞아도 골로 가도록 크게 만들고 그 다음에 다탄두를 만드는 거예요. 한 발을 쏘는데 실질적으로 12발, 20발이 떨어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골치가 아파지는 거야. 서로가 상대를 못 믿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특히 이제 소련의 다탄두 미사일이 문제가 되니까 10년, 11년이 지난 83년도에 그때 소련이 이제 아프간을 침공하고 있었어요. 그때 레이건 대통령이 전략방위 구상이라는 걸 내세우면서 우주에서 이 소련이 쏜 ICBM이 다탄두로 쪼개져서 날라올 때 그걸 그 전에 요격하는 SDI를 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야, 너 ABM 조약 위반하냐? 하고 시비를 걸면서 자기들도 같은 개념으로 폴류즈라고 하는 계획을 추진합니다. 상대방 ICBM을 막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다가 SDI는 쭉 갔는데 소련이 이게 돈이 딸려서 폴류즈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 많은 돈을 쓰면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또 동유럽의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있는데 그 나라에 소련군을 주둔시키면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힘들어져요. 그래서 낑낑댑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자꾸 전략무기 줄이자는 거를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뭘 하게 되는가 하면 미국은 그때도 계속해서 이제 야, 핵무기를 줄이자 그럽니다. 그래서 1987년, 83년에는 SDI를 미국이 하겠다고 선언했는데 그리고 4년이 지난 87년도에 소련하고 미국이 합의를 합니다. 그때 뭔가 하면은 비행기에서 떨어뜨리는 핵폭탄하고 ICBM, SLBM을 제외한 중간에 있는 핵무기, 즉 단거리, 중거리, 준중거리 핵미사일은 다 없애자. 그게 Intermediate Range Nuclear Forces, 중거리 핵전력을 모두 없애는 INF 조약을 맺습니다. 87년도에. 그래서 지금도 미국은 이 조약 정신을 지키기 때문에 ICBM하고 SLBM 갖고 있지만 그리고 비행기 투하하는 W-61 핵폭탄을 갖고 있지만 중간 단계의
중거리의 핵 무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체결합니다. 그래서 소련이 이제 계속 미국한테 경제가 약하니까 미국의 요구대로 핵을 줄여 쪽으로 가죠. 그리고 나서 이제 90년에 동유럽 공산국가들이 막 무너져요. 소련이 더 힘들어집니다. 그때 이제 소련이 또 미국의 요구대로 핵무기를 줄이는 스타트를 맺습니다. 스타트는 Strategic Arms, 이게 전략무기죠. Reduction. 아까 Salt는 제한하는 건데 이건 Reduction은 감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 만발 갖고 있던 거를 1000발로 줄이자. 이렇게 해서 트리티를 맺습니다. 전략무기 감축 조약 스타트를 맺어요. 90년에 맺어요. 그리고 그 이듬해 91년이 되는데 그때 아까 중거리 모든 핵전략을 없애는 INF가 이제 시효가 짧았기 때문에 만료가 됩니다. 뭐 그 전에 이제 그 직전에 스타트를 맺었으니까 INF를 뭐 없앨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지만 양국이 지금까지도 이 INF 조약에 따라서 중거리 핵 전력은 만들지 않아 왔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91년이죠. 11년이 지난 2002년이 되니까 그 전에 미국이 소련과 같이 솔트 하면서 ABM 맺었다 그래서 ABM 조약도 만료가 됩니다. 만료가 되니까 미국이 이제 마음 놓고 그 미사일 잡는 미사일 능력을 할 수 있죠. 그래서 MD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켜요. 여기서부터 이제 러시아가 못 따라가는 겁니다. 2002년에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미국이 러시아를 상대로 뭘 맺은 건 SORT를 맺어요. SORT. Strategic Offensive Reduction Treaty. 스타트가 있었는데 스타트를 좀 더 강화한 거예요. 그래서 전략무기 감축조약. 아까 스타트도 전략무기를 줄이는 건데 이것도 전략무기를 줄이는 조약을 더 줄이는 조약을 맺습니다. 처음엔 스타트 2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안 가니까 스타트 2 가기 전에 SORT를 맺은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스타트 2가 안 되니까 이름을 바꿔서 뉴 스타트라고 하는 협상을 또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뉴 스타트를 2010년에 미국과 러시아가 또 맺어요. SORT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뉴 스타트를 2010년에 맺어서 핵무기를 양쪽 나라가 한 1400발로까지 많이 줄입니다. 그런데 2022년에 푸틴이 이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미국이 반발해서 제재를 하니까 2023년도에 푸틴이 이 뉴 스타트를 파기합니다. 그래서 고전에 맺은 소트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네, 그래 놓고 푸틴은 뭘 했는가 하면은 INF 정신은 지켰다 그랬는데 이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기 시작하죠. 그게 옛날에 루베즈라고 했던 걸 토대로 이번에 새로 내놓은 게 이제 개암나무물인 오레시니크라는 거죠. 이걸 개발했습니다. 개발 쭉 해와서 시험 아직 못 해봤어요. 몰래 개발했으니까. 그런 가운데 지금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자기네들은 단거리 탄도 미사일은 그 후에 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핵은 달지 못하죠. 근데 이게 이스칸데르인데 이걸 계속 쐈는데 그 부속품들 중에 핵심을 서방 국가가 줘야 되는데 안 주니까 이제 못 만들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 갖고 와서 쏘는데 성능이 안 좋아. 그러니까 자기네 이스칸데르 단거리 미사일이 없으니까 몰래 개발해온 이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쏜 겁니다. 시험 발사를 핑계로. 근데 미국에 통보하고 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사람들 겁주려고 다탄두로 쐈다고 지금 나오네요. 저는 단탄두로 쐈다고 봤는데 다탄두로 쐈고 핵탄두를 안 달았지만 핵탄두를 달 수 있는 것처럼 겁을 잔뜩 준 거예요. 미치광이 전술을 펼친 거지.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는 통보는 했지만 핵전쟁 할 것 같은 공포를 만드는 겁니다. 자, 분명히 미치광이 전술인데 가만히 보면 미친놈이 아니야. 저는요, 왜 가끔 길거리 가다 보면 왜 정신적으로 약간 이상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상한 짓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막 기함을 하고 피하는데 저도 피하는데 저한테 다가오면 저는 가만히 쳐다봅니다. 저한테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 딱 왔을 때 머리를 탁 치거나 제가 그때 우산을 콱 찌르면 그 사람 되게 놀래요. 미친 사람이. 그건 제가 이 취재를 하면서 배운 건데 미치겠다고 보이는 사람들은 어디에 창란에 빠져 있어갖고 막 이렇게 위험한 행동을 하는데 사실은 눈앞에 있는 걸 잘 못 봐요. 그래서 거기서 누군가 콱 찌르거나 하면은 본인이 허가 찔려서 당황합니다. 미친 척 하는 걸 수도 있고 미쳐서 행동하는데 본인은 약점이 많기 때문에 콱 찔리면 정신이 번쩍 들어가고 당황하더라고요. 미치광이 전술에 대해서
말려들면은 그 미친놈한테 우리가 당하는 건데 쿡 찌르면 걔가 되게 당황하고 얼른 나가 떨어져요. 힘도 별로 없어요, 대부분 보게 돼요. 자, 이러한 푸틴이 하는 거를 이제 새로 개발하는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다는 명분으로 쏴대는 거죠. 그리고 INF 조약이 이미 끝났으니까 중거리 미사일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핵전쟁 하듯이 공포를 잡으면서 자기 요구를 들어달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이스칸데르를 만들지 못하고 없기 때문에 저는 쇼를 하는 거거든요. 그 인생에서 아주 조심해야 될 게 닭 잡으러 갈 때 닭 잡는 칼을 들고 가야지 소 잡는 칼을 뽑아 들으면 사람들이 하고 놀래요. 지금 푸틴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기를 잡을 때는 모기채를 들어야 되는데 칼을 딱 뽑고 가면은 모기를 칼로 잡을 수 있어요? 그걸 견문 발검이라고 그러죠. 모기 보고 칼 뻗는 걸 어리석다 그러는데 지금 푸틴은 그 짓을 하면서 세계를 겁주는 겁니다. 미치광이 전술입니다. 자, 본질은 이겁니다. 제가 지금 돈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저렇게 하는 거거든. 저거를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미친놈 같은 놈 팡 치면 한 방에 나가 떨어진다 그랬죠. 세게 치면 나가 떨어져요. 진짜 칼잡이들이 살기등등할 때는 들어가면 우리가 당해요. 근데 미친 사람들은 해볼 수 있어요. 저는 미치광이 전술을 핀다고 봅니다. 요거를 아마 김정은이가 따라 할 겁니다. 지금까지도 요직에 많이 해왔고 요 미치광이 전술을 딱 꿰뚫어 보고 그냥 눈을 팍 찔러야 돼요. 금으로 확 씌워버리거나. 자, 푸틴의 미치광이 전술 펼치고 있습니다. 속지 마시고 저자가 속으면은 심리전에 말려들어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면 안 된다, 북한을 압박하면 안 된다 이런 소리 나오죠. 벌써 그런 사람들은 지금 윤석열 정권 물러나라는 시국선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북 심리전에 말려드는 겁니다. 푸틴 그리고 김정은이 펼칠 미치광이 전술에 속지 마라. 이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